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과 앞에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90호에 게재된 V2X 통신의 도전, 자율주행과 에이다스의 한계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6월호 24에서 74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V2X, Vehicle to Everything 통신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자율주행과 에이다스, 선진운전 지원 시스템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과 NCAP, 신차평가 프로그램의 동향입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은 교통인프라기지국과 차량 간이나 클라우드와 차량 간의 연계를 보다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스, 즉 모빌리티 서비스나 자율주행 차량의 고도화나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미래의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V2X 통신이 다시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V2V, 자동차와 보행자 V2P, 자동차와 교통인프라기지국 V2I, 자동차와 네트워크 V2N으로 통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는 V2X 통신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해서는 V2X 통신이 중요한 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V2X 통신이 여는 미래는 교통사고를 극한으로 줄여 누구나가 가고 싶은 장소로 안심, 안전,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V2X 통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통 관련 데이터와 스마트폰 등 도시생활 인프라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기호 등의 생활 관련 데이터를 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리성이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V2X 통신은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V2X 통신이 재조명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율형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에이다스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형이란 차량 탑재 센서만으로 자율주행하며 안전운전 지원을 실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차량 탑재 센서를 아무리 많이 설치하여도 자율형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 시점의 기술을 전제로 하면 자율형 시스템에서는 신호기의 색깔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망이 나쁜 교차로에서의 충돌 사고나 주정차 차량의 그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의한 사고 등에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습니다. 차량용 센서로는 포착할 수 없는 먼 곳의 위험에 대해 여유를 두고 대응해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차량 탑재 센서의 감지 기능 거리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00에서 200m라고 합니다. 심지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 주변의 다른 교통 참가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응을 촉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율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고속도로에서의 본선 합류로 대표되는 합류지의 차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서툴며 합류지의 차선이 붐비면 외부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고도의 자율주행 적용 범위를 넓혀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자율주행을 보다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V2X 통신을 이용한 외부와의 연계, 즉 협조형 시스템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상의 낙하물, 사고, 정체와 같은 도로 상황이나 기상 조건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도로 공사나 교통 규제 상황도 날짜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한 다각적인 정보를 V2X 통신에 의해서 고정밀도 3차원 지도와 연관시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자율주행의 안전성 향상이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2N 통신을 이용해 다양한 차량의 위치나 속도, 진행 방향과 같은 프로브 정보를 취득하거나 차량 탑재 센서를 통해 취득한 영상을 분석하면 차선별 정체 상황이나 노상의 낙하물, 사고의 존재 여부나 사고 발생 장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V2N 통신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상의 도로 공사나 교통 규제, 강우 정보와 연계한 고정밀도 3차원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를 고려한 사전 경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와 레이팅에 사용되는 NCAP 신차 평가 프로그램의 동향입니다. 독일 보쉬 일본 법인의 VTX를 담당하는 모리타 씨에 따르면 유럽의 유로 NCAP에서는 2023년에 V2N 통신에 의한 트래픽 인포메이션이나 로컬 해저드 정보 취득이 평가 대상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027년에는 V2X 통신을 사용한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나 충돌 피해 경감 조타 기능이 평가 대상에 들어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내각부에 설치된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가 2021년 3월에 제1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성했는데 이를 토대로 2026년을 목표로 일본의 JNCAP 평가 항목에 VTX 통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리타 씨는 이러한 움직임은 VTX 통신 보급을 위해 큰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VTX 통신 보급은 V2X 통신이 필수인 자율주행 시스템 보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한 VTX 통신이지만 기존과의 차이점은 V2I 통신이나 V2N 통신을 보다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조형 시스템의 적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활용 사례를 찾아내고 그것을 전제로 한 V2I, V2N 통신 활용의 검토 및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V2N 통신의 활용을 지원하는 ICT 기반에 관한 검토도 시작되었습니다. 전술한 자율형 시스템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신호 정보나 도로 측이 파악한 사각지대에 잠재된 위험 정보, 여유를 가진 감속이나 차선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 위의 장애물이나 차선별 정체 상황과 같은 정보가 유익합니다. V2I 통신이나 V2N 통신은 그러한 정보 제공에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다 강하게 의식한 대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각부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회의가 창설한 국가 프로젝트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SIP에서는 SIP 제2기 자율주행 테마 중 하나로서 V2I 통신이나 V2N 통신을 사용한 협조형 시스템의 실증 실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2021년에 설립한 프로젝트 자율주행 레벨 4 등 선진 모빌리티 서비스 연구개발 사회실장 프로젝트에서 테마 중 하나로 VTX 통신을 사용한 협조형 시스템의 사회 구현을 위한 대응을 제시합니다. 이 테마에서는 협조형 시스템을 이용한 레벨 4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2025년까지 적어도 한 곳에서 사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도가 공모하고 티어4 등 8개사가 2021년 1월에서 2월에 도쿄 니시 신주쿠 구역에서 실시한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실증 실험에서도 5G를 사용한 인프라와의 협력을 중점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내용과 함께 민간 기업에 의한 대응도 진행되는데 대표 주자가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로 양사는 SIP 2기 자율주행에도 적극 관여하면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요타에서는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 전용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 ITS 커넥터를 활용하여 V2V 통신이나 V2I 통신을 사용한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2015년부터 상품화했습니다. 그런 ITS 시스템에서 도요타는 지금까지의 연장선인 안전운전 지원이라는 관점과 함께 고도의 자율주행 실현이나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VTX 통신을 활용하여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미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 중립의 실현 관점에서는 VTX 통신으로 신호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차량의 가감속을 억제하거나 VTX 통신을 이용하여 대열 주행을 함으로써 연비나 전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VTX 통신을 사용한 협조형 시스템에는 과제도 있는데 가장 큰 과제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V2I 통신에서는 도로 측의 센서나 무선 통신을 위한 송수신기, 안테나와 함께 송수신기나 센서를 제어하는 장치 및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기존 전신주나 신호에 그것들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라도 비용은 현재로서는 수십만 원 정도로 비싸며 도로 측 기기를 부착할 기둥부터 만들 경우는 100만 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하며 차량 탑재 기기로서도 무선 통신을 위한 송수신기나 안테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는 VTX 통신을 사용한 협조형 시스템은 우선 모빌리티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모빌리티 서비스는 주행 지역과 경로가 한정되기 때문에 인프라 정비를 진행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유학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건설 3D 프린터의 원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